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요즘 저를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일타 강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사 아닙니다. 저는 평소에는 합리적이고 온건한 개혁 정치를 추구하는 정치인이지만 제 앞에 큰 위협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리액션이 무한대로 나가는 매우 강력한 투사입니다. 이재명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위험합니다. 이재명을 그 가짜 능력과 가짜 공정을 파헤쳐서 청와대가 아니라 구치소로 보낼 일타 해결사입니다. 일타 해결사 원희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대선에 두 번째 도전을 하시는 건데 왜 대통령에 되려고 하시는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국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일자리, 교육, 또 노후 보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지 수준을 올리고 기회를 확대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미래 30년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나서려고 합니다. 후보님의 어떤 대표 공약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공약은 이 국가 찬스와 혁신 성장으로 우리 개인을 도와주는 공약, 또 국가를 키우는 공약 두 갈래로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반반주택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하려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절반을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부담 절반, 국가 투자 절반으로 해서 원금 상환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공약이죠. 민주당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 중에 혹시라도 좀 탐나는 게 있다면, 하나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이낙연 후보의 신복지 공약이 비교적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빈곤에 처한 노인들이 40%나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각 복지국가의 프로그램별로 이걸 두텁게 하겠다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그 우선순위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이 속도가 다를 뿐이지 큰 틀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제시했던 복지 프로그램이 저는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하나 꼽으실 줄 알았는데 민주당 이낙연 후보를 꼽으신 게 약간 의외이긴 하네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저 외에는.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타 강사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일단 이건 마음에 드세요? 어떠세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뭐 자꾸 대치동 가라 그러니까 근데 대장동 일타 강사는 대치동을 가기 위한 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청와대로 가서 이재명을 가로막고 우리 국민들의 돈이 아니라 기회를 뿌리고 우리나라의 저성장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저의 회심의 카드이고 저의 어떤 일을 파고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지, 대치동에는 이미 그건 우리 후배들이 해야죠.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상대를 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본선 후보로 링에 올리기만 하면요, 공이 울리자마자 1라운드 이내에 다운을 여러 차례 뺐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TKO 당해서 구치소로 가든지 본인이 후보 사퇴해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야, 이재명이 도덕성 안 좋아도 뭔가 추진력이 있으니까 뭐라도 하지 않겠냐라고 보는데 그 업적과 그의 능력이라는 게 가짜라는 것을 제가 그 껍데기를 활짝 국민들이 어머나 하고 놀라게끔 제가 폭로를 할 것입니다. 만약 후보님께서 이번에 경기도청 국감장에 있었더라면 뭐라고 좀 이렇게 질의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재명 지사에게 질문 20개를 던지면 민주당 지사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든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을 겁니다. 유동규 씨가 구속되기 전에 휴대전화를 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셔서 주목을 받았거든요. 네. 그 누군지 좀 공개를 해주실 수 없나요? 측근들이고요. 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그중에 한 사람이 유동규랑 통화를 하는 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거고, 그다음 그 외에도 그 상황에서 왜 전화를 했어야 됐는지, 특히 그것은 유동규 보고 검찰 압수수색에 바로 응하지 말고 변호사를 보내줄 테니까 변호사 갈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내용의 통화를 할 만한 사람입니다. 한 단계 더 나갔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말쯤이었죠. 그 MBC 정치인싸에 나가셔서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을 했던 현근택 변호사랑 격한 설전을 벌이셨어요. 이게 촉발이 된 게
후보님 부인의 그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 요거였는데 뭐 이재명 후보가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소시오패스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도 사실 잘 몰라요. 저는 그 견해를 옹호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학회에서 제명시키겠다. 그리고 뭐 허위 사실로 고발하겠다. 그것도 이재명 후보의 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저희다가 방송에다 대놓고 계속 저를 몰아세웠잖아요.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으로 폭력적으로 억압하려는 것과 대통령에 관한 사항은 프라이버시 사생활이 아니라 공적 영역인데 이런 부분을 자신들의 정치 권력과 어떤 이 사법적인 고소고발 가지고 저를 협박하기 때문에 그 협박에 대해서 제가 리액션이 나간 거죠. 좀 가벼운 질문인데 그럼 그렇습니다. OX 퀴즈입니다. OX. 네네. 네. 다시 태어나면은 지금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그건 다 오해하죠. 네. 오. 알겠습니다. 솔직히 2차 예비 경선 때 이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이재명 후보의 덕을 봤다 안 봤다? 그건 X죠. 덕을 본 게 아니라 이재명을 잡을 사람이 저기 때문에 이재명이 저를 자석처럼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당내 후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죠. 후보님의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게 진짜 증거와 그 나온 혐의에 의해서 수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 그러든 철저히 수사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법이라는 공권력을 남용한 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전두환 발언으로 여파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전인혁 전 의원이 이제 블로그에다 글을 썼어요. 뭐가 틀린 말 했냐. 원희룡 후보도 예전에 전두환에게 세배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입니다. 끝. 끝. 네. 알겠습니다. 혹시 후보님께 다른 캠프에서 단일화 제안을 한 적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아니 짧게 답하라 그러니까 짧게 답하라는 것뿐인데.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 중에서 나랑 가장 케미가 잘 맞는다. 케미는 저는 맞출 수 있다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장점들이 다 있죠. 윤 후보는 좀 넉넉해 보이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들에는 좀 의리를 지키는 것 같으니까 저렇게 세력도 얻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앞으로 넉 달 동안 이재명과 대결할 때 과연 이거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본인이 정치적 감각도 뛰어나고 변신 능력도 뛰어나고 이제 그런데 지난번 4년 전에 출마하신 뒤로 좀 이 발전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냥 그때그때의 하나의 뭐랄까 그 호통치고 임기응변과 이런 걸로 너스레로 넘어가려고 하지. 그다음에 우리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케미도 잘 맞출 수 있을 텐데 대통령으로서 케미는 잘 안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영역 내지는 이제 어떤 꼿꼿하고 어떤 그 원칙과 자기의 이 영역의 이 고지식함을 고수해야 되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아마 최적격이고 능력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OX 퀴즈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솔직히 국민의힘 경쟁 후보들 중에서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OX. X. 학문적인 똑똑함은 유승민. 그리고 이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언변이나 이런 감각 면에서는 홍준표가 훨씬 똑똑합니다. 똑똑하기는 1번 유승민, 2번 홍준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제일 적임자는 후보님이다. 그럼요. 똑똑함은 또 다른 단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만약 후보님께서 예. 과거로 돌아가서 예. 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혹시 예. 어떤 거를 하셨을 것 같습니까? 벤처 투자를 좀 기획하고 서포트하는 컨설팅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계속 새로운 일을 하고 싶고요. 뭔가 세상에 없던 것을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것, 그런 진취적이고 뭔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흥미와 흥분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정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 맞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힘들더라도 내가 가장 힘든 일을 앞장서서 함으로써 내와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그리고 가장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인 일을 한다는 거에 어떤 때는 짜릿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괴로울 때가 더 많지만요.